아득한 옛날, 숭례문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 한양 도성 바깥 작은 마을에 김선달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책을 읽고 또 읽어 나이에 비해 매우 뛰어난 학식을 자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총명함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인정했고 입을 모아 김선달은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순수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김선달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웅대한 포부를 품고 한양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선 김선달은 험준한 소백산맥 산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은 끝없이 펼쳐졌고 정오가 될 무렵에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심때를 지나자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점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어두컴컴한 산길은 금방이라도 맹수가 나타날 듯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달은 하는 수 없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산길, 저 멀리 희미하게 등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김선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문고리를 잡고 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고요함이 감도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흰 소복을 단정하게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심에 잠겨 있었지만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슬픔 속에서도 숭고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여인의 새하얀 소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슬픈 아름다움은 더욱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니시오. 여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맑고 청아했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손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길을 헤매던 중인데 부디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을까요? 김선달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깊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오나 저희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더욱이 저는 지금 상중이라 함부로 남자 손님을 방에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겨우 찾은 집에서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김선달은 실망하여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다시 캄캄한 산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이 근처에는 인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밤을 새우다 맹수라도 만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딱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김선달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달의 간곡한 부탁에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깊은 밤, 낯선 길손을 들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지만 매정하게 내쫓는 것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여인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하룻밤만 허락하는 겁니다. 부디 불편함 없이 편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진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돗자리가 깔린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방은 초라하지만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을 겁니다. 저는 윗목에서 바느질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여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작은 호롱불 하나만 남겨두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방 안에는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윗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소리,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간신히 깨뜨렸습니다. 김선달은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호롱불,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인의 바느질 소리, 그리고 조용히 숨쉬는 여인의 존재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여인의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슬픈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야릇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솟아오르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여인, 우리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텐데. 이 깊은 산중에 누구 하나 보는 이 없으니 이 밤 함께 따뜻한 이불을 덮고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김선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뻔뻔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김선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여인의 눈은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선달의 뻔뻔함에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선달은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분명 시 짓는 재주 또한 뛰어나시겠군요.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 짓는 것 정도야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온 재주입니다. 웬만한 시인 묵객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큼 자신 있는 재능이지요. 김선달은 어깨를 으쓱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의 대답에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이긴 하나 아무 남자와 함부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시 재주가 정말 뛰어나시다면 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읊을 테니 선비님께서 그에 어울리는 짝 구절을 지어보십시오. 만약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김선달에게는 오히려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이리다. 김선달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시 짓기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며 여인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가늘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맺으려던 혼인은 아직 멀었건만. 여인의 시 구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선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짝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화려하고 감미로운 표현을 동원하여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김선달의 시를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짝이 맞지 않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 더욱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새로운 시를 읊었지만
여인은 매번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여 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밤새도록 수십 편의 시를 쏟아냈지만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글깨나 쓴다고 자부했던 김선달은 일개 과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 한 구절조차 짓지 못하자 점점 안절부절 못하고 창피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자존심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인의 마음을 얻을 만한 짝 구절을 짓지 못할 것 같소이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둥지둥 짐을 챙겨 초가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김선달이 떠날 채비를 서두르자 여인은 뜻밖에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정성스레 준비해왔습니다. 윤기 흐르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김선달은 여인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뜨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제가 그토록 채우려 했으나 실패했던 짝 구절은 도대체 무엇이었소? 김선달은 자존심은 상했지만 여인의 지혜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맺으려던 혼인은 아직 멀었건만 상복 입은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여인의 대답을 들은 김선달은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그녀를 탐하려 했던 부끄러움과 여인의 깊은 슬픔과 현명한 지혜에 대한 존경심이 동시에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김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엎드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염치 없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주인장님의 현명하신 지혜 덕분에 저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참으로 깊고 넓은 지혜를 지니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입니다. 부디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선달은 진심으로 여인의 지혜에 감복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선달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과거에 급제한다고 한들 저 산속 과부보다 못한 좁은 지혜로 과연 나라와 백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평생 책만 읽으며 잘난 체하며 살았건만 드넓은 세상에 나와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미천한 존재였구나. 김선달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 대신 겸허함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한양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이 눈앞에 우뚝 솟아 나타나자 비로소 자신이 한양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오랜 친구 박진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보게, 박진수. 문 좀 열어보게. 친구의 집 대문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앳되고 예쁜 어린 소녀가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댕기머리를 곱게 따은 어린 소녀는 풋풋한 얼굴에 수줍은 듯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진수 선비님을 찾으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 맞소. 김선달은 낯선 어린 소녀의 등장에 의아했지만 우선 예의를 갖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소녀는 김선달을 집 안으로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어린 소녀가 자신을 맞이하자 김선달은 더욱 당혹스러웠지만 일단 소녀를 따라 사랑채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는 방으로 들어온 김선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진수 선비님의 아내 소현이라고 합니다.
소녀의 인사에 김선달은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친구의 혼례 소식조차 까맣게 몰랐는데 어느새 이렇게 어여쁜 아내를 맞이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소향의 맑고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늦었지만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박 선비님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김선달은 멋쩍게 인사를 건네며 친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서방님께서는 혼례를 올리신 지 석 달도 채 되기 전에 갑작스런 병환으로 그만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소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향의 촉촉한 눈망울에는 금방이라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렸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선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에 잠겼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소향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더 묻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애처로운 소향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어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군. 사람은 가고 없어도 남은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는 법이니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날에 뵙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선달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소향이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서방님의 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홀로 보내드리려니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곧 해가 뉘엿뉘엿질 텐데 부디 오늘 밤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소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촉촉한 눈망울을 글썽이며 애절하게 자신을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애틋한 눈빛에 김선달은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하룻밤 묵어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소향은 김선달을 따뜻하게 맞아 사랑채로 안내한 후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따뜻하게 갓 지은 밥과 정갈한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소박하지만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부디 맛있게 드십시오.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부디 맛있게 드십시오. 김선달은 소향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감사히 받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아내라고만 생각했지만 소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김선달은 어느덧 그녀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밤늦도록 꽤나 즐겁게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내일 또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김선달이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소향을 돌려보내려 하자 소향은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 소향은 아쉬운 듯 방문을 닫고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향이 방을 나간 후 김선달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도대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던가. 산속 과부와의 운명적인 만남, 오랜 친구의 슬픈 부고 소식, 그리고 친구의 아내 소향과의 만남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선달은 오늘 하루 겪었던 믿기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소향의 슬픔 속에서도 숭고하게 빛나는 아름다움과 슬기로운 현명함은 그의 뇌리에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선비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가요?
소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김선달이 황급히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붉어진 두 뺨으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소향이 얇은 호쩌고리 하나만 간신히 걸친 채 애처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앙상한 모습은 마치 밤하늘 아래 홀로 피어난 애달픈 달맞이꽃처럼 처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서방님도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과 밤늦도록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운명의 짝처럼 마음이 깊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디 염치 없지만 선비님께서 부디 제 곁을 지켜주시는 서방님이 되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선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소향은 용기를 내어 수줍게 조심스럽게 김선달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난데없는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마고우의 아내가 자신에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되어달라고 뜨겁게 간청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텅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만 우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가여운 소향을 따뜻한 방 안으로 황급히 들여보내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혈기왕성하고 저돌적이구나. 하지만 덧없이 늙어버린 어른으로서 혈기만으로 섣불리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선달은 한참을 깊이 고심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양 낭자의 애끓는 부탁은 진심으로 고맙소. 하지만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일이니 섣불리 가볍게 결정할 수만은 없는 듯하오. 과연 우리가 운명처럼 함께 살아가도 좋을 만큼 마음이 진실로 통하는지 진지하게 확인해보고 싶소. 혹시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대로 낭자가 순순히 따라 줄 수 있겠소? 김선달은 지난밤 산속 과부에게 깨달았던 슬기로운 지혜를 떠올리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저는 선비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모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소향은 간절함이 가득한 애틋한 눈빛으로 굳은 결의를 담아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겠다는 듯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즉석에서 시 한 수 읊을 테니 낭자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이에 걸맞는 기막힌 짝 구절을 즉시 지어주십시오. 부디 제 마음에 흡족하고 감탄할 만한 짝 구절을 지어주신다면 낭자와 평생 아름다운 혼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하여 시를 통해 소향의 슬기로운 지혜를 날카롭게 시험해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때가 이르지만 김선달은 지난밤 산속 과부에게 던졌던 수수께끼와 똑같은 시 구절을 읊으며 소향의 지혜를 떠보았습니다. 김선달이 의미심장한 시를 읊자 소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곰곰이 생각하며 짝 구절을 짓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향이 심사숙고 끝에 답한 짝 구절은 매번 김선달이 은밀히 기대했던 정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향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채 수십 번, 수백 번이고 끊임없이 다시 짝 구절을 읊조려 보았지만 김선달은 매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정하게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창밖에는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듯 새벽여 명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밤샘에 지쳐버린 소향은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북받쳐 글썽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김선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게도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선비님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짝 구절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슬슬 선비님을 놓아드려야 할 때가 된 듯하니 염치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토록 애타게 갈구했던 정답, 즉 제가 그토록 간절히 채우지 못했던 마지막 짝 구절은 과연 무엇입니까? 소향의 마지막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과 슬픔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애처로운 소향의 슬픈 두 눈을 따뜻하게 오랫동안 깊이 바라보며 드디어 조용히 정답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때가 이르지만 홀로 남은 슬픔은 부디 이제 훌훌 털어내야 하오. 제 뜻을 이제 헤아리시겠습니까? 소향 낭자는 꽃처럼 아름다운 젊은 나이이고 앞으로 살아갈 찬란한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미 덧없이 세상을 떠나버린 옛 남편을 평생 그리워하며 덧없이 슬픔 속에 갇혀 비탄하며 살아가는 것은 낭자의 꽃다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부디 묵은 슬픔과 아픔은 깨끗이 잊고 용기를 내어 굳건히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김선달은 진심과 진실된 마음을 가득 담아 진정으로 소향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며 다시 한 번씩 구절을 읊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어 아름다운 혼례를 맺는다면 분명 머나먼 저승의 남편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기꺼이 진심으로 축복해 줄 것이오. 그 숭고한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은 소향은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하니 넋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혜롭고 놀라운 짝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니 김선달의 마지막 말이 뼈속 깊이 사무치도록 옳았습니다. 자신의 암울한 현재 상황은 어제 우연히 만났던 수절과부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만났던 산속 과부는 남편의 장례 기간 중에 낯선 선비를 함부로 방해들여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섣불리 했던 것이었지만 자신은 이미 슬프게도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앞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갈 기나긴 날들을 떠올리면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덧없이 흘러간 고작 며칠 전 우연히 만났던 이름 모를 과부의 얄팍한 말 한마디에 덧없이 갇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덧없이 자신을 깊이 옭아매고 억압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것입니다. 김선달의 숭고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의 소향은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자신 또한 묵은 슬픔은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 힘차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선달의 마지막 충고도 지극히 옳았고 어제 만났던 산속 과부의 숭고한 충고 또한 지극히 옳았습니다. 김선달은 단 하나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지만 그 숭고한 가르침을 통해 덧없이 변해가는 현재 상황에 따라 덧없이 다른 슬기로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심오한 진리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던 현명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어여쁜 여인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백년가약을 맺는다면 머나먼 저승으로 떠나버린 오랜 친구 박진수 또한 홀로 외로이 남겨진 가여운 아내 걱정은 이제 깨끗이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원히 두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슬기롭고 현명한 두 여인의 숭고한 지혜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거듭 태어난 김선달은 떨리는 소향에 가녀린 두 손을 따뜻하게 포근히 감싸 쥐고 진심을 담아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소양 낭자 덕분에 덧없이 귀한 참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밤 부디 낭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평생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습니다. 김선달은 마침내 소향과 뜨겁게 포옹하며 아름다운 백년가약을 굳게 맺기로 굳게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두 여인 덕분에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거듭 태어난 김선달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과거 시험에 당당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깊이 있는 생각과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너른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정성껏 글을 써 내려갔고 마침내 당당하게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김선달은 소향과 마침내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이후로 오랫동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금슬 좋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아내 소향의 헌신적인 따뜻한 내조 덕분에 김선달은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백성에 듬뿍 이로운 훌륭한 인재가 되어 칭송받으며 오래도록 존경받고 추앙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아름다운 입에서 입으로 정겹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예시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덧없이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은 정해진 해답을 찾아 덧없이 방황하는 고독한 기나긴 여행이라고 덧없이 슬프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슬프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기나긴 고독한 여행에는 애석하게도 덧없이 정해진 덧없는 정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저마다 덧없이 변해가는 상황에 따라 덧없이 슬프고 덧없이 기쁘고 덧없이 행복하고 덧없이 불행하기 때문에 정답 또한 상황에 따라 덧없이 시시각각 덧없이 슬프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덧없이 슬픈 현재 상황과 덧없이 슬픈 과거와 덧없이 슬픈 미래가 덧없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세상에 덧없이 홀로 던져진 가여운 사람들은 그래서 덧없이 어리석게 단 하나의 좁은 잣대로 덧없이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단죄하려 덧없이 발버둥친다면 슬프게도 덧없이 고독하게 몸부림치는 타인을 결코 진정으로 마음 깊이 따뜻하게 헤아리고 진실로 깊이 공감하며 진정으로 따뜻하게 이해할 수 덧없이 없을 것입니다. 김선달이 덧없이 슬픈 고독한 방황 끝에 덧없이 깨달았던 숭고한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덧없이 고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덧없이 슬프고 덧없이 고독한 상대방의 덧없이 슬픈 현재 상황과 덧없이 슬픈 과거와 덧없이 슬픈 미래를 진정으로 마음 깊이 따뜻하게 헤아리고 공감하며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려 덧없이 간절히 노력한다면 덧없이 슬프고 덧없이 고독하고 덧없이 고통스러운 덧없는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을 아주 조금 더 덧없이 너그럽고 덧없이 유연하고 덧없이 부드럽고 덧없이 아름답게 힘차게 나아갈 수 덧없이 있지 않을까요?